기대 수명이 늘어가면서 백세 장수 시대에 치매라는 병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치매는 그냥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족 중이나 누군가가 이 병에 걸릴 경우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주요 질병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치매는 사망 원인 중에서 7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6명으로 우리나라 61세 이상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하자면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 그리고 8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욱 빈도가 높아지는데 따라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영츠하이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치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며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로 인해 영츠하이머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치매가 더욱 익숙한 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란은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그저 먹기만 해도 좋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노안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여러 슈퍼푸드들이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계란은 모유와 더불어 완전식품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영양가가 뛰어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눈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신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망막 변성과 같은 안구 질환뿐만 아니라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을 배가시키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계란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식품 중 하나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의 영양 성분은 비타민 A, D, K 그리고 비타민 B, B5, B6, B12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셀레늄, 칼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눈 건강에 유익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그리고 뇌신경에 좋은 콜린까지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은 약 6g, 건강한 지방은 약 5g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 알의 계란 안에 아기 닭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 성분을 지닌 계란은 많은 복합 영양제보다 우월한 성분을 갖추고 있어 꾸준한 섭취만으로도 영양제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란 속 다채로운 영양소는 우리의 건강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하며 특히 눈 건강과 뇌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으로 중노년층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른자에 존재하는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와 관련된 시력 손상을 줄이고 황반 변성 및 백내장 같은 주요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매일 한에서 3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중 루테인 수치는 25에서 50%, 제아잔틴 수치는 114에서 142%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계란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각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비타민 A 결핍은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콜린은 DNA 합성에 중요하고 뇌신경의 손상을 방지하며 새로운 뇌세포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콜린은 장단기 기억력과 학습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기여하며 뇌 기능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콜린이라는 이름은 비타민군에 비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뇌와 신경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간에서는 극히 적은 양만을 생성하므로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콜린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콜린을 많이 함유한 음식으로는 소간과 계란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소간을 자주 섭취하기는 어려워 계란이 주된 콜린의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계란은 뇌신경 뉴런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상 수치 이하의 비타민 B12 수치는 기억력 저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정신적 감퇴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는데 계란에는 이 두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어 동시에 섭취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사실로 한 알에 약 212mg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부에서는 섭취를 꺼려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로 제한하라는 기존의 권장 사항이 철회되었는데, 이는 우리 몸의 간이 매일 생성하는 콜레스테롤 양이 상당하며 식이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늘어날 때 간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여 균형을 맞춘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슈퍼푸드로 평가받는 계란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란 섭취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 30%에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과잉 반응자 중 다수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특정 유전자 변이와 같은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에 따라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최대 3개까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비만, 당뇨병 또는 심장질환, 가족력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에 1개나 주 4-5개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계란의 건강상의 이득은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식품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란을 익혀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더 잘 되며, 생계란을 먹을 때는 단백질의 51%만이 흡수되지만 익힌 계란은 그 수치가 91%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열 처리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 체내에서 더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 단백질은 체내에서 비오틴의 사용을 방해하지만, 열을 가하면 아비딘의 구조가 변함으로 비오틴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되며, 비오틴은 피부, 머리카락, 눈, 간과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계란을 오랜 시간 동안 고온으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40분간 구우면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감소하지만 삶을 때는 이러한 손실을 18%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숙과 완숙 계란 모두 비슷한 영양가를 갖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숙 계란은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의 지방과 비타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반숙 계란의 노른자는 일부 영양소가 생상태에 가까우므로 지용성 비타민 A, D, E, K과 필수 지방산의 흡수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숙 계란은 풍미가 더 진하고 크리미해서 맛도 좋죠. 완숙 계란은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는 완숙 계란이 더 낫습니다만, 영양면에서는 반숙 계란을 추천합니다. 계란을 고온해서 오래 요리할 때는 산화된 콜레스테롤, 즉 옥시스테롤이 형성되어 프라이드 치킨이나 프렌치 프라이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화합물이 만들어져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맥반석 계란이나 구운 계란같이 장시간 높은 열을 가한 계란은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숙으로 삶은 계란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흡수율이 높아 건강에 이로운 섭취 방법입니다. 계란 프라이 시에는 고온의 안정적인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을 때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결합했을 때 계란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 완전식품인 계란에 이 두 성분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피망,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와 같은 야채들 또는 키위, 파인애플, 아보카도, 사과와 같은 과일들과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침에는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보다는 야채를 함께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란과 토마토의 조합은 매우 좋은데, 토마토에 포함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라이코펜은 기름에 볶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되어 활성화된다고 하니 계란과 토마토를 스크램블로 볶아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립선암 발병 확률이 45% 낮아진다고 하니, 이 조합은 당분도 없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매우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치매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야 할 음식과 식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빵,
과자, 밀가루로 된 칼국수, 밥 등과 같이 많이 소비되는 것들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 중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며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높이고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매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분들은 디저트를 조심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육인 베이컨과 소시지와 같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스팸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 하루에 25g 이상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 함유된 아질산염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영양소가 거의 없고 열량만 높은 음료이며 과도한 술 섭취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도 있으며 술은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은 치매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의 건강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유해한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